환원 반응식의 완성 요거 잠깐 복습하고 할게요. 191쪽부터 그 끝에 부분부터 보면은 산화 반응하고 그 환원 반응에서 그 산화수가 증가한다라는 거는 이제 전자를 뺏긴다라는 의미이고, 예, 산화수가 증가한다 이거는 전자를 잃어버린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감소한다, 산화수가 감소하는 거는 환원이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전자를 받는 거거든요. 그게 항상 같아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전자가. 이동한 전자의 수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 누군가 전자를 얻고, 그 다음에 누군가는 뺏기는데, 그게 수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식을 완결할 때, 이 전자수를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반응식에서는 이제 산화 환원 반응식이 아니면 그냥 개수만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개수만 맞추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원자의 개수를 맞추는 거죠. 예. 반응 전 후에 원자의 개수를 맞춰주는 건데, 여기서는 전자수도 맞춰줘야 된다. 자, 그래서 반응물과 그 생성물의 산화수 변화를 맞춘다. 그거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반응식이 써져 있어요. 개수가 안 맞춰져 있는, 그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할 일은 요 밑에다가 요런 식으로 쓰는 거야. 산화수를. 이가 플러스니까 산화수가 플러스 2고, 여기에서는 이제 망가니즈가 Mn이죠. 산소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2, 4, 8에서 마이너스 8. 근데 합쳐서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합쳐서는. 이 망가니즈가 플러스 7의 산화수를 갖습니다. 이걸 써야 되고, 요거는 사실 변하지가 않아요. 산소는 사실 안 써도 돼. 여러 번 풀다 보면 아, 산소는 안 변하는구나, 화합물에서 안 변하는구나 알고 있을 수 있고, 이거 수소도 사실 플러스 1에서 이거 안 변합니다. 이거 플러스 1로 안 변하는 건 사실 안 써도 돼요. 그래서 변하는 것만 쓰면 되는데, 이렇게 변하는 것만 쓰면 되는데, 플러스 4 쓰면 되고 플러스 2 쓰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밑에 이렇게 써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산화수를 보면서, 산화수가 망가니즈가 5만큼 감소했잖아요. 그쵸? 그 뜻이 전자 5개가, 산화수가 감소했으니까 전자 5개를 어떻게 한 거지? 이렇게 얻어온 거죠. 그쵸? 예. 플러스 7은 전자 7개 뺏겼던 건데, 플러스 2는 전자 2개 뺏긴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전자 5개를 얻어온 거잖아. 나는 그냥 얻어왔다라는 표시해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전자를 2개를 어떻게 하는 거야? 2개를? 산화수가 증가하는 건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환원이긴 하고, 요건 일단 환원이고, 요건 산화고, 그 다음에 전자 2개의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환원되는 물질이 들어있으면 여기까지 요거를 자기가 환원되기 때문에 남은 산화시켜야지 되거든요. 자기가 전자를 5개를 이렇게 얻으려면 5개를 남한테 뺏어와야 돼. 그러니까 요 애를 산화제라고 해요. 산화제라고 합니다. 환원되는 애가 산화제고, 산화되는 애는 전자를 누군가한테 준 거거든요. 그래서 환원을 시켜주는 애기 때문에 얘는 환원제가 됩니다. 환원제. 뭐 그런 것도 문제 나오니까 일단 환원되는 애가 산화제, 산화되는 애가 환원제. 그 다음에 요 말이 중요하다고 했죠. 전자수를 맞춘다. 여기가 2고 여기가 5야. 그럼 여기에 곱하기 5를 해주시고 여기 곱하기 2를 해주셔야지 개수가 맞아지는 거예요. 전자 개수가. 여기다가 5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전자수는 맞았는데 나머지를 맞추는 거야.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일단은 이제 산소를 먼저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
수소는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소를 맞추고 그러다 보면 산소가 틀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산소가 여기 8개야. 2, 4, 8, 8개. 여기에 8 쓰면 돼, 이렇게. 이거는 전자를 고려하지 않아도 돼. 왜냐면 산화수의 번호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수소가 16개가 됐잖아요. 16개. 그럼 여기만 이제 수소 이쪽에만 있잖아요. 16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5, 2, 16, 5, 2, 8. 뭐 이렇게 개수 맞추면 완성이 됩니다. 만나봅시다. 5, 2, 16, 5, 2, 8.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잘 하셔야 되고, 여기.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이게 돼야지 이게 양적 관계 뭐 이런 거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뭐 2대 5대 16의 비율로 반응해가지고 2대 5의 8의 비율로 나온다. 그래서 이제 양적 관계는 앞에 개수를 먼저 맞춰야 된다. 당연히 개수를 맞춰야 됩니다. 요것도 이제 좀 그 저번 시간에 뒷부분이어서 이제 빨리빨리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황화은이라고 하는 애가 까만색이야. 그러니까 은수저가 까맣게 돼. 옛날에 뭐 수라상이나 뭐 이런 거 임금님 박상 이런 거 기미상궁 있어가지고 은수저로 뭐 맛보고 이러거든요. 그 은이 이렇게 황 뭐 이렇게 독 같은 게 들어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산화되면서 색깔 변합니다. 그래서 요런 애를 다시 원래의 은으로 되돌리는 반응이에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알루미늄 호일을 조금 긁어요. 알루미늄 호일의 표면이 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산화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좀 긁어가지고 산화 알루미늄을 좀 제거하고 좀 드러나게 하고, 알루미늄을. 그 다음에 녹슨 은 집어넣고, 보통은 뭐 좀 넣지 않나? 소다 같은 거 넣는데, 아무튼 뭐 좀 넣어서 반응을 시키면, 전해질로서 반응을 시키면은 칼칼나마 아라철 리주 알아철 알아철 리주 납수 구수 백금.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훨씬 더 산화가 잘 되는 금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전자를 은한테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쓰는 거예요. 이제 얘가 얘랑 반응해서 은이 되겠지. 그리고 뭐 황화 알루미늄이 될 것 같아. 뭐 이런 애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황은 산소 밑에 있으니까 2가 마이너스고, 알루미늄은 3가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요 비율 돼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이거는 너무 요거 티 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은이 2개 들어가 있는 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나는 원래부터 이게 쓰고 시작을 하긴 합니다. 이렇게 쓰고 시작을 하는데, 쓰고 시작하지 않아도 되고, 여기 지금 쓰고 시작하지 않았죠? 쓰고 시작하지 말자 그러면 일단.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되는데, 근데 이건 쓰고 시작해줘야 맞춰주는데, 쓸게요 그냥. 쓰고 할게요. 이게 여기 산화수를 써야 되잖아? 그럼 얘는 황이 마이너스 2야. 근데 여기는 얘는 은은 얼마나 돼요? 플러스 1이어야지 전체적으로 전화가 맞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지 혼자 있으면 0입니다. 자기 혼자 있으면. 자기 혼자 있죠? 0이죠. 얘는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3이지, 산화수가. 그럼 얘는 뭐 된 거? 산화수 감소했으니까 환원 됐는데, 이제 2개가 있기 때문에 전자 2개를 이렇게 얻은 거예요. 이렇게 썼고, 알루미늄은 이렇게 됩니다. 알루미늄. 얘는 전자를 잃어버렸고 산화수 증가했죠. 그 산화된 건데, 이렇게 3가 플러스가 된 거니까 이게 플러스 3이 되니까. 근데 2개의 원자가 있잖아요. 플러스 6만큼 뺏긴 거지, 뺏긴 거. 전자는 뺏겼죠, 이렇게. 그럼 개수가 맞아야 돼.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다가 곱하기 3 하면 되지. 그래서 여기에다 곱하기 3을 하는 거야, 이렇게 3. 여기 곱하기 3 하면 6. 알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는 맞았나 봅시다. 맞은 것 같아요. 황이 3개고요, 여기 3개고요. 다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수를 맞춘다. 알겠지요? 그 다음에 환원 되는 애, 요에 여기까지 다 합쳐가지고 산화제라고 해요. 산화제. 요거만 따로 떼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산화제.
얘가 산화됐잖아. 얘가 환원제. 얘가 환원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193쪽.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 자, 화학 반응에서 이건 안 한 거죠? 안 했죠? 내용을. 네. 자, 화학 반응에서 원래 반응물과 생성물은 뭔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에너지가 달라. 에너지가 달라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의 출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반응물이 지금 메테인과 산소인데 연소 반응을 하겠지. 연소 반응. 연소 반응을 하면 막 열이 나오잖아요. 예, 뭐 불꽃도 나오고 열도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열이 방출되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누가 더 작은 거냐면 생성물의 에너지가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작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요만큼의 에너지 차이만큼이 방출되죠. 발열 반응이 됩니다. 발열 반응. 그래서 자꾸 문장을 읽으셔야 됩니다. 생성물의 에너지의 합이 반응물의 에너지 합보다 작음으로 반응하면서 열이 방출된다. 근데 열이 방출되면은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 근데 이걸 물속에서 한 건 아니구나. 하여튼 만약에 발열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이 주변의 열이 전달되는 거니까 온도는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처음에 메탄 연소 반응할 때 처음에 약간 불 붙이잖아요. 뭐 성냥불이든 뭐 붙이잖아요. 뭐 가스에 불꽃이건. 근데 그거는 처음에 일종의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에너지를 줘야 돼 처음에. 그러니까 불을 붙인다라고 해서 흡열 반응은 아니야. 한번 붙이고 나면 계속 반응 진행되면서 열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불 붙인다라고 해서 흡열 반응이 아니야. 이거는 발열 반응입니다. 발열 반응. 열이 방출되는 반응이고. 자, 흡열 반응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흡수하는 건데 이게 산화칼슘이죠. 산화칼슘. 네. 미안해. 탄산칼슘. 탄산칼슘이죠. 탄산칼슘을 가열을 해. 이게 열분해. 이건 가열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 계속 가열해 줘야지 얘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로 이렇게 분해가 돼서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이거 베이킹 파우더가 뭐 이런 거죠. 베이킹 파우더가 아니구나. 베이킹 파우더는 이게 아니라 미안해. 탄산수소 나트륨 말하는 거지. 걔도 열분해가 되긴 하는데 아무튼 이 탄산칼슘을 열분해하는 거는 흡열 반응이죠. 흡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의 종류를 외우셔야 돼요. 수증기가 액화되는 거는 기체 상태가 더 활발하니까 에너지가 더 많으니까 액체로 될 때 그 남는 에너지가 나와. 그래서 이제 이때 액화될 때 액화열이 방출되죠. 중학교 때도 배웁니다. 그러면은 주변이 좀 후덥지근해져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기 전에 약간 더워져요. 후덥지근해집니다. 비 내리기 전에. 그거는 왜냐면 수증기들이 물방울로 응결이 되기 때문에 그때 액화열이 방출돼서 그렇고 응고할 때 얼음이 올 때도 응고열 방출돼. 그래서 뭐 추운 겨울에 오렌지에 냉해를 막기 위해서 물을 뿌려 놓는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물이 얼면은 물은 어는 거지만 오렌지는 안 얼어요. 왜냐면 열이 방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발열 반응이고 연소 반응 발열 반응이고 손난로에 철가루가 산화되는 것도 발열 반응이고 그렇죠? 흡열 반응 물의 기화 액체 상태가 기체 상태로 될 때 에너지 흡수해서 더 활발한 분자 운동이 더 활발한 기체로 되는 거죠. 기화 열을 흡수하고요. 융해도 흡수합니다. 융해열 얼음 조각 옆에 있으면 시원합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열을 흡수하니까. 자, 광합성도 흡열 반응인데
이게 빛을 받는다라고 해서 뭐 빛은 열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둘 다 열이건 빛이건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흡수하는 반응이야. 그래서 광합성도 흡열 반응이고 포도당을 만들죠. 광합성은 빛 에너지 흡수하여 화학 에너지로 바꿔놓죠. 그 다음에 냉각팬에 이제 냉각팩 속에 질산 암모늄이 물에 용해될 때 이게 시원해집니다. 질산 암모늄의 용해 반응은 흡열 반응이다. 중학교 때도 나오는 겁니다. 이거. 자, 무슨 반응?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다.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의 경우 생성물의 에너지 합이 반응물의 에너지 합보다 크다.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위의 온도는 낮아집니다.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시원해진다. 낮아지고 시원해진다.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수산화 바륨과 그 다음에 질산 암모늄이 반응하면은 열을 흡수해요. 열을 흡수해서 요 나무판 요 위에 있는 물이 얼어요. 물이 얼어서 나무판이 이제 들립니다. 딱 달라붙어서 아셔야 되고요. 수산화 바륨과 질산 암모늄이 반응하면은 흡열 반응이다. 자, 근데 얘가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거를 측정을 해야 돼. 그걸 측정하는 방법인데 일단 열량에 관한 식을 좀 아셔야 돼요. Q는 시멘트라고 해서 Q는 열량은 시멘트 뭐 이렇게 외우죠. 시멘트.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비열인데 비열은 뜻이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요게 뜻이야. 요게 뜻. 근데 물은 이제 보통 이제 중학교 때는 칼로리로 많이 합니다. 물이 1 칼로리 퍼 그램 도씨 요게 이제 물의 비열이거든요. 물 1g을 1도씨 높이는데 1칼로리가 든다. 뭐 킬로칼로리로 쓰면은 이제 요 단위가 킬로그램으로 바뀌면 되긴 하지. 근데 우리는 이제 에너지로 계산할 때는 칼로리도 에너지긴 한데 이게 뭐 표준 단위는 아니야. 이게 표준 단위는 아니고 칼로리 뭐 1칼로리는 물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뜻해요. 근데 여기 이제 원래 뭐 뉴턴 미터 뭐 이런 걸로 환산한 단위는 아니야. 어찌됐건 1칼로리가 약 4.2줄이야. 4.2줄. 그래서 여기는 이제 4.2로 써 있을 겁니다. 여기 밑에는 없나? 어딘가 4.1 써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비열은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기 때문에 뭐 언제나 1g으로 실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뭐 10g으로 해. 그러면 그거만큼 곱해줘야지 곱해준 열량만큼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온도도 1도만 높이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한 2도 높일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물이 뭐 10g을 2도씨 높였다. 그러면 시멘트 식에 집어넣어서 그럼 82줄인가요? 82줄의 에너지를 공급을 한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Q는 시멘트 식에 집어넣으면 그런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화학 반응에서 방출하는 열이나 흡수하는 열을 측정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거를 측정하는 방법이야 지금. 과자를 태워. 그럼 과자의 연소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과자 연소 반응. 근데 이때 열 에너지가 얼마 나왔냐? 그럼 이거를 물을 데워요. 이 열로 물을 데웁니다. 그럼 여기 온도계가 올라가겠지. 얼마? 몇 도 올라가겠지. 그래서 요게 지금 T2에서 T1 뺀 게 온도 변화량이죠. 델타 T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물론 가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허술하게 실험하면 안 되는데 열 에너지가 다른 데로도 이렇게 빠져나갈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모두 다 물을 데우는데 사용되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물이 모두 흡수했다라고 가정하면 얘가 온도가 조금 올라갈 거야. 이만큼. 근데 과자 질량이 뭐 요랬고요.
과자 나중 질량이 그렇네. 물의 질량 알아야 되는데, 물은 100ml 있네. 100ml는 100g이야, 100g. 1ml가 1g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온, 과자에서 나온 열량이 얼마냐? Q는 시멘트, C는 4.2. 단위를 자꾸 쓰시는 게 좋습니다. 줄 퍼 그램 덧시. 그 질량은 이때 과자 질량이 필요한 게 아니야. 물을 데운 거니까 물의 질량을 써야 돼. 100g 곱하기 온도 변화 이거 하면은 과자에서 나온 열량이 나오죠. 과자에서 나온 열량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근데 과자가 1g당 몇 줄의 에너지가 방출되느냐 이거를 계산하려면 과자의 질량으로 나눠줘야지. 과자의 질량으로. 그럼 과자 1g당 얼마다? 과자 써있잖아. 1g당 몇 킬로칼로리다 막 써있잖아. 음식물당 막 써있거든요. 이 햄버거는 뭐 150킬로칼로리의 열량이 나온다 이런 거 써있거든요. 다 태워서 했을까? 원래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어요? 저거는 태울 때 나오는 에너지고 몸에서 쓸 때는 분해해서 쓰는 거니까 좀 다른 거야. 아니에요. 분해해가지고 결국에 이산화탄소 물로 분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연소 반응이나 그 세포 호흡이나 똑같죠. 예, 생성물과 그 반응물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이산화탄소 물로 분해되는 거예요. 그거만큼 열량이 발생하는 거고, 남는 열량은 이제 뭐 피하 지방으로 이제 저장이 되겠지. 과자의 그 열량 보고 이제 뭐 이렇게 섭취하는 게 좋긴 하겠지. 일단 그렇게 한다. 그렇게 잴 수가 있다. 과자의 열량도 잴 수가 있습니다. 자, 수산화바륨과 팔수화물이라고 쓴 거는 하여튼 8개의 물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 뭐 요런 의미야, 이거는. 아무튼 수산화바륨과 질산암모늄이 반응하면은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하죠. 흡열 반응. 물이 얼음으로 되는 응고 반응은 물보다 얼음이 덜 활발해. 그러니까 더 에너지가 낮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낮은 애가 되니까 발열 반응이 되겠죠. 남는 에너지 방출되니까 발열 반응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은 열량계라고 하는 걸 써야 돼. 요거는 좀 부정확한 게 많고요. 얘는 가정도 많고.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열량계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항상 물에서 반응하는 건 아니어서 이제 반응 용기 같은 게 사실 있어야 돼. 뭐 반응 용기 같은 거. 그래서 뭐 이게 스파크 같은 거 튀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뭐 메테인을 연소 반응한다. 메테인을 집어넣고 뭐 산소를 집어넣은 다음에 스파크를 빵 튀겨요. 그러면은 여기 불꽃이 확 나면서 열이 날 거야. 그게 물을 데워. 물을 데우지. 근데 사실 물만 데우는 게 아니라 스타이로폼 컵이라던가 요런 것도 데워요. 근데 스타이로폼 컵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간이 열량계에 해당해. 간이 열량계. 뭐 정확한 건 아니야. 아무튼 스타이로폼 컵으로 할 수도 있는데 물을 데워. 그럼 온도가 올라갔겠죠. 얼마가? 띡 올라갈 겁니다. 근데 여기는 물의 양을 재야 돼. 물의 양을 재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의 비열은 우리가 알아요. 4.2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시멘트, 물은 재해서 넣어야 돼. 물의 양은. 그러면은 열량 구할 수 있다. 화학 반응에서 발생한 열량이 열량계 속에 얻은 용액이 얻은 열량과 같다. 근데 사실 이것도 좀 부정확한 거는 뭐냐면요. 스타이로폼 컵도 조금 데워져요. 스타이로폼 컵도. 물론 이제 얘가 열을 막 빠르게 전달해주는 물질은 아니지만 얘도 온도가 약간 올라갑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다 보정하려면은 열량계라고 하는 걸 쓰고, 여기 뭐 그런 상세한 설명 없네. 열량계가 가지는 연용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만큼은 빼주셔야 됩니다. 그거만큼은 빼줘서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문장에 보시면
열량계 자체가 흡수하는 열을 무시하면 그러면 요게 요 식이 성립이 된다. 그 무시 안 하려면은 열량계가 얼마만큼 흡수하는지를 측정을 해 놔야 돼요. 그런 거를 원래 열 용량이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문제 나오면 하고요. 자, 실험 어떻게 하나 보자. 이제 간이 열량계에 스타이로폼 컵으로 하는 게 주로 간이 열량계예요. 실제로 열량계는 이렇게 막 진공 상태로 되어 있고 조금 더 복잡하게 되어 있지. 하여튼 간이 열량계에 물 100g을 넣고 온도를 처음에 T1을 측정하고요. 열량계에 칼슘을 넣었구나. 5g을 염화칼슘을. 염화칼슘은 물에 녹을 때 발열 반응하게 됩니다. 염화칼슘이 물에 녹을 때.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갑니다. T2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염화 암모늄을 물에 녹이면은 흡열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 이거 온도 내려가요. 이거는 발열 반응이고. 그래서 온도만 측정을 하면은 얼마만큼의 열량이 나왔나 알 수가 있다. 계산해 보면 이제 Q는 시멘트에서 4.2, 그 다음에 200이었나요? 100g이었고요. 시멘트 6도씨 요만큼 방출되는 거고, 얘는 온도 내려가죠, 그쵸? 요만큼 방출이고, 실험 2에서는 시멘트 4.2, M은 100, 온도 변화가 물론 이제 마이너스 4도씨가 되겠네. 하여튼 4도씨만큼이 감소하는 거죠. 방출되는 겁니다. 방출되는 게 아니지, 흡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헷갈려 하시던데, 물의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게 뭐냐면 그 발열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물의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 반응물이 염화칼슘 고체 상태에서 염화칼슘 수용액 상태가 되면서 열이 방출하는데, 그게 그 열이 물을 데운 거야. 그러니까 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건 발열 반응이야. 근데 요거는 이제 온도가 내려갔잖아요. 온도가 내려가는 거는 그 염화 암모늄이 물에 녹을 때, 원래는 고체 상태지 얘도 처음에는 물에 녹을 때 흡열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네가 흡수를 했기 때문에 주변이 물인 거긴 여기서는 물이 온도가 내려가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는 발열 반응, 물의 온도가 내려가는 건 흡열 반응 맞아요. 자, 25도씨 물이 들어있는 간이 열량계에 25도씨 고체 A를 넣어 녹였더니 용액의 온도가 25도씨보다 낮아졌다면 A의 용해 반응은 흡열 반응인 거죠. 얘네가 흡수를 해서 물의 온도가 낮아진 거고, 스타이로폼 컵을 이용한 간이 열량계에서 스타이로폼 컵의 열량계 내부와 외부 사이의 열의 출입을 막기 위해 사용한다. 맞죠? 만약에 이 스타이로폼 컵이 없고 그냥 비이커로 했다. 그러면 온도가 발생한 열 에너지가 요 물을 데우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겠지? 원래 올라가야 될 것보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단열 기능이 있는 스타이로폼 컵을 사용하는 겁니다. 뭐 완벽하지는 않아도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점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하시고요. 하나는 3점이 있긴 한데요. 일단 2점을 좀 하고 할게요. 변기라는 게 일단은 등급은 냈는데 상대로 보니까 이랬습니다도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대학이 알아서 판단하는
대학이 그걸 정하는 거지. 근데 그럼 결국에 상대평가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또 의미가 없는. 또 말이 많죠. 그러면 결국엔 상대평가 아니냐 뭐 이런 말이 있지. 그래서 근데 이제 병기를 안 하면은 또 이제 변별력이 없어지니까 일종의 뭐 좋아야지. 딜레마가 있는 거죠. 어찌됐건 좋은 학생을 뽑아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뽑냐 이런 거죠.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가 제일 공평한 거긴 해. 사실 알고 보면 공평하긴 한데, 근데 이제 외국은 뭐 우리 대학교 나온 뭐 부모님 자녀들은 뭐 잘 들어가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추천서 잘 써주잖아. 그럼 잘 받아서 가고 막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공평하게 공평하죠 사실 알고 보면. 외국은 그냥 아는 사람 백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자, 산화수에 대한 그냥 같이 풀면서 좀 내용 정리할게요. 뭐 많이 다 맞았을 수도 있는데,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의 산화수의 총합은 0입니다. 이게 화합물이라고 되어 있죠. 화합물. 뭐 NaCl 뭐 이런 화합물. 이온은 화합물이라고 하는. 이온을 화합물이라고 하진 않는 게 이온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건 이온 결합 물질이죠. 화합물. 뭐 CO2 이런 거 다 산화수의 합이 총합이 0이 되는 게 맞습니다. 스로포 이가 마이너스 같은 애들. 근데 그거는 이제 다 원자 이온, CO3 이가 마이너스, 다 원자 이온.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화합물인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뭐 이건 다 원자 이온. 자, 화합물에서 F의 산화수는 항상 마이너스 1이야. 뭐 맞는 이야기입니다. 얘가 산화수가 1이 아닌 경우, 0인 경우는 F2 뭐 이런 건 있는데, 이건 화합물이 아니거든요. 그냥 홑 원소 물질이거든요. 화합물은 그 원자의 종류가 달라야 되기 때문에, 화합물이 되면은 얘보다 전기음 성도 큰 애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맞아요. 이것과 이것에서 H의 산화수는 같다. 여기서는 플러스 1인데 산화수가, 여기서는 이제 금속 이온과 결합하는 경우는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왜냐면 수소는 비금속 중에서는 전기음 성도가 제일 작지만 금속보다 작지는 않아요. 얘가 이제 플러스 1이 되면서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A, B가 맞고요. 3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산화환원 반응은 세 가지이다. 요게 0, 0이었다가 산화수 변화가 있어야 돼. 이거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0이었다가 뭐 화합물 돼. 이런 거 산화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얘도 뭐 마이너스 2, 플러스 2고, 요거는 플러스 4가 되겠네. 얘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채워봐야겠네요. 예. 수소가 2개 있어야 되고, 물이 하나 있으면 되나? 그러면 2, 3, 6, 7, 뭐 이렇게 되네요. 예, 수소 2개 맞는 것 같네요. 그 질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맞네. 요런 반응인데, 일단, 질소의 산화수 변화는 있죠. 이게 마이너스 2이고 곱하기 2여서 요거 플러스 4인데, 여기가 플러스 4 플러스 2가 되죠. 예, 산화수 변화가 있습니다. 요것도 마이너스 6인데 요건 플러스 5겠네요. 플러스 5 산화수 변화 있습니다. 그쵸? 예.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6인데 얘가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자, 산화 환원 반응은 전부 다 산화수 변화가 있어요. 세 가지. 가와 나의 밑줄 친 n의 산화수는 같다. n이 플러스 2, 플러스 4, 아니네. 다에서 기억은 산화된다. 요거는 산화 환원 반응이 되지는 않아. 그러니까 산화되거나 환원되지는 않아. 그러면 이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요 안에 봐봐. 여기에는 질소 원자가 사실 3개가 있거든요. 질소 원자 요 중에 3개가 있는데, 그것 중에 2개는 플러스 4에서 플러스 5로 되니까 산화되는 거고, 얘 중에 하나는, 3개 중에 하나는 걔는 환원되는 거야.
이런 경우도 있어. 요거는 산화나 환원이 되지 않습니다, 물이. 이건 뭐 특이한 경우죠. 네. 그래서 하여튼 기역은 지금 산화되거나 환원되지가 않아요. 산화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답이 1번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표는 이주기 원소 X에서 Z로 구성된 분자 가와 나의 구조식과 자, X와 Z의 산화수를 나타낸 것이다. 요렇테네. 얘는 임의의 원소이다. X의 산화수가 플러스 1이래. 플러스 1, 플러스 1.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1일 것 같은데, 지금 Y가. 마이너스 1일 것 같고요. 여긴 Z가 없는데? 없어서 안 쓴 건가? 그 다음에 이거는 Z가 플러스 3이래. 플러스 3. 그럼 이거는 사실은 전자를 하나, 둘, 세 개 뺏긴 거거든요. 요거 마이너스 1, 요거는 마이너스 2. 공유결합했을 때 전기음 성도가 모두 큰 애가 전자쌍을 가져가는 걸 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기음 성도는 Z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X와 Y에서는 Y가 더 큰 거죠. 전자를 이쪽으로 가져갔으니까 전기음 성도 큰 애가 가져가는 거니까 Y, X, Z. 한번 되시죠? 예, 전기음 성도가 큰 애가 전자를 모두 공유 전자쌍을 모두 가져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공유결합에서. 자, 요것이 반응물인 두 가지 화학 반응식인데요. 맞춰야겠네요. 황이 나오고요. 산소 두 개, 여기 두 개네. 그럼 수소겠네, 수소. 이러면 되지 않나요, 그쵸?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황 개수가 안 맞아요. 황이 왜 세 개나 있지? 그러면은 이제 그러네. 네. 이산화 황이네. 그러면은 얘가 SH2네. 그러면은 맞죠? 4개. 네. 4개, 2개. 맞네요. 네. 그런 다음에 요거는 산화수가 플러스 4입니다. 얘가.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2입니다. 산화수. 요거는 0입니다. 0. 마찬가지로 이게 수소랑 산소는 화합물 이루잖아. 이렇게 변하지가 않아요. 사실 이게 마이너스 2고 플러스 1이고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2고 그래서 그냥 쓰진 않았고 요렇게 되는데 이 N은 환원이 된 거죠. 요 N은 산화수가 증가한 거야. 이게 산화. 그러면 뭘 찾으라고 했죠? 환원제는 산화되는 애. 기억이 환원제다. 맞아. 나에서 O의 산화수는 변하지 않는다. 뭐 안 변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볼게요. SO2고 산소가 4개 있고요. 지금 여기 4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소는 4개 있는데 여기 4개 있네. 그럼 여기 Cl 들어가면 될 것 같긴 하네요. Cl2 산소 하나 있고 황 하나 있고 하나 있고 맞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수소나 산소는 사실 이렇게 화합물을 이루고 있으면은 뭐 산소가 플로린과 결합하거나 이상한 예외가 아닌 이상은 사실 변하지가 않아요. 마이너스 2고 얘가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2고 얘가 플러스 1이고 황을 보면 마이너스 2인데 곱하기 2 하니까 플러스 4. 그쵸? 여기에서는 여기는 마이너스 8 플러스 2 플러스 6. 황이 원자과 전자가 6개니까 플러스 6까지는 산화수로 가질 수 있어요. 원자과 전자 이상으로 갖지는 못하지만 Cl은 마이너스 1 여기는 0 자기 혼자 있으면 0. 자, 그래서 요렇게 황이 산화가 됐죠. 산화. 근데 하여튼 O의 산화수 변하지 않는다가 문제니까 니은 맞고요.
니은이 환원된다라고 써있네요. 환원된다. 예. 환원되는 거 맞네요. 0에서 마이너스 1이 됐기 때문에 환원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5번 이시지요. 그 다음에 산화 환원 반응 실험이다. 자, 아연을 푸른색 황산구리 수용액에 넣는다. 아연의 표면에서의 변화를 관찰한다. 수용액의 색깔은 일단 반응식 써야 돼요. 반응식 써야지 제대로 압니다. 황산이온은 사실 구경꾼 이온이니까 안 쓰고 요거만 쓸게. 이렇게 되겠죠? 구리가 속출되고 아연이 이온이 되면서 녹을 거예요. 이렇게 반응식 써야 되고요. 그러면 구리 이온이 점차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푸른색은 옅어진다. 색을 봤대. 아, 여기 써있네. 푸른색 옅어진다. 그 다음에 아연 표면에, 아연의 원래 표면에 구리가 석출된다. 써있네. 써있구나. 그래서 요거는 산화되냐? 산화됐잖아요. 그쵸? 플러스 2로. 0에서 플러스 2로 산화됐고, 항의 산화수는 감소한다. 이거는 사실 감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SO4 2가 마이너스를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플러스 6의 산화수로 그대로, 뭐, 바뀌는 거 없습니다. 전자는 아연에서 구리 이온으로 이동하였다. 그렇게 된 거죠. 칼칼, 남아, 알, 아, 철, 리주, 납수, 구수, 은, 백금, 아연에서 그 산화되는 정도가 아연이 더 큽니다. 전자 잘 주는 정도가. 답 3번이고요. 기억 디귿. 두 가지 산화 환원 반응의 화학 반응식인데, 여기에는 Cl2니까 여기 앞에 2 써야 되고, 그쵸? 여기 2니까 2 써야 되고, 그럼 나트륨도 2 써야지,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간단히 하셔도 그렇게 별 문제가 없고, 얘도 문제 없나? 산소가 하나, 수소가 하나, 둘. 다 111 같은데, 그쵸? 111 같고, 전자수도 일단 세보면, 얘 0이고요. 얘는 플러스 1이고, 요거는 봐야겠네. 마이너스 2고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거 잘못 썼네. 이거 마이너스 1이죠. 수소랑 결합했으니까. 문제 없네요. 그러니까 전자를 그러니까 111 써도, 111 써도, 그, 염소의 산화수가 하나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전자 하나 뺏기고. 근데 여기는 전자를 하나를 얻었지. 그러니까 전자 얻고 잃고 한 값이 같아.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CL의 산화수 중 가장 큰 값은 플러스 1이다. 그렇죠? 얘도 플러스 1이니, 아니네, 마이너스 1이네.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가장 큰 값은 얘는 0이고요. 네, 0이고. 플러스 1이 맞아요. 가와 나에서 각각 Cl2 1몰을 모두 반응했을 때, 자, 생성된 염화나트륨의 양과 HCl의 양은 같다. 얘 1몰 반응하면 얘는 염화나트륨은 2몰 나와요. 자, 봐. 여기 1몰 반응하면은 얘는 2몰 나와. 그죠? 근데 여기서는 1몰 반응하면은 HCl이 1몰이 나오네. 같은 게 아니네요. 가에서는 1몰 반응하면 2몰이 나옵니다. 근데 나에서는 1몰 반응하면 1몰 나와. 나에서 물은 환원제다. 물은 산화 환원 반응이 얘는 안 일어났어. 얘가 이 원자 중 하나가 산화되고 하나가 환원된 거예요. Cl 요 원자 중 하나가 산화되고 하나가 환원된 겁니다. 이것도 특이한 반응인 거지. 1번 답. 잠깐만 쉬었다 할게. 잠깐만. 뭐 했지? 5번 하다 말았나요? 7번. 7번인가요? 7번? 자, 요 반응식인데 일단은 이제 여기 맞춰야 돼요. 이제 황이
요게 2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요게 2가 마이너스 2고 산화수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를 이제 좀 따로따로 생각하셔. 이거는 뭐 한꺼번에 생각해도 상관없지만 아무튼 이거 플러스 2고 전체적으로 2가 마이너스고 요게 플러스 2, 마이너스 2니까 산소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8이거든요. 4개가 있잖아요. 예, 그럼 요게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질소에서 마이너스 2고 곱하기 3 마이너스 6이고요. 그럼 이거 얘가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5고 여기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2니까 이게 플러스 2죠. 산화수 썼습니다. 수소랑 산소는 변화가 없을 거고요. 그래서 황이 이렇게 되면서 전자를 8개를 잃어버리는 거네. 네, 많이 잃어버렸네. 8개를 잃어버립니다. 전자를. 그쵸? 그 다음에 질소는 이렇게 되면서 그 3개를 얻어요. 맞죠? 네. 플러스 5에서 플러스 2가 되니까 3개를 얻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자 얻고 잃고가 같으려면 여기에 곱하기 5 해주셔야 되고 8이네 8 해주셔야 되고 여기에 곱하기 3 해주셔야 돼요. 3. 그러려면 이제 요 애들이 3이 돼야 되고 3. 요 애들이 8이 돼야 돼. 8. 8이 되면은 근데 이제 요거를 봐야겠네요. 예. 산소가 수소를 일단 맞출게. 수소가 8개니까 여기도 4개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산소 개수가 맞나 확인 좀 해볼게요. 예. 여기 산소가 38에 24네. 여기는 4, 3, 12에다가 8일은 8, 4일은 4 맞네요. 산소가 이렇게 개수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구리의 산화수는 변하지가 않았고요. 8A가 3인데 3D 맞네, 같네. 그 다음에 2몰의 질산이 모두 반응하면 1몰의 물이 생성이 된다. 8대 4니까 2대 1이니까 얘가 2몰이 반응하면 1몰이 생성된다. 맞네요.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8번 금속 A와 HCl의 반응 실험이다. 자, 금속 A와 HCl의 반응 실험이다. 자, 보통은 이제 염산과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발생하죠. 발생했네. 그 다음에 이거 모두 반응하였다. 반응 후 H 플러스의 몰농도 0.04몰 몰농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A랑 반응하는데 A랑 HCl이 반응하는데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근데 이게 A가 뭐 이가 플러스가 되는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서 얘가 만약에 얘 하나가 이가 플러스가 되면은 이런 애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요런 애가 ACl2가 생기는 겁니다. 전자 이렇게 하나씩 이제 주면. 근데 아무튼 반응 후 0.04 몰농도래요. 근데 얘가 부피가 얘 때문에 뭐 이렇게 막 늘어나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수용액의 부피는 500ml 그대로 있으면 0.5L인데 반응 후 몰농도 구했더니 요렇다라고 되어 있는데 0.5L 곱하기 0.04 몰농도 H 플러스의 수가 몰수가
얼마인가요? 2분의 1이니까 0.02몰이 남은 거예요. 남은. 그럼 원래는 얼마 있었냐면, 원래는 0.5니까, 그러니까 0.05몰이 원래 있었네. 원래. 여기 0.5리터니까. 맞죠? 네. 두 개 곱하면은 이제 H 플러스의 몰수가 나와야 되잖아. 얼마가 없어졌냐면 0.03몰이 반응에 참여했네. 반응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은 1대 3이라는 소리네. 1대 3. 1대 3. 1대 3. 근데 1대 3이려면은 2대 6이면 될 것 같아. 2대 6. 여기 3이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여기가 3, 2. 안 맞나요? CL 6개. 안 맞네. ACL2가 아니고. 그러네. ACL2가 아니네. 그러니까 전자를 3개씩 이뤄주는 애잖아, 그쵸? ACL3가 되겠네, ACL3. 이렇게 되면 되겠네. 알루미늄 뭐 이런 거네요. 예, 알고 보면. 자, 되셨을까요? 요런 애네. 그래서, 아무튼 얘가 H 플러스가 플러스 1이었다가 0이 되기 때문에, 요 애가 뭐 되는 거예요? 환원 되는 거, 환원. 알루미늄은 0이었다가 플러스 3으로 돼가지고 얘는 산화. 그래서 산화되는 애가 환원제가 되는 게 맞죠. 이동한 전자의 양은 0.03몰입니다. 0.03몰. 왜냐면 수소 반응한 게 0.03몰이 반응을 참여했기 때문에 요 하나당 하나씩 받잖아, 전자를. 이동한 전자수는 0.03몰이고요. 생성된 거는 이거의 절반이지. 왜냐면 이제 H 플러스 수가 0.03몰이 줄어들었으니까 H2는 H2잖아요. 이거 절반만큼 생겨야 되죠. 됐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화환원 반응식에 대한 자료이다. 네, 이게 주석이죠, 주석. 자, 아무튼 뭐 주석이라고 합니다. 틴이라고 하고 주석인데, 요런 반응을 했다. 요것과 요것 중 하나고, 이거는 산화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얘가 산화된다. 얘가 플러스인데, 주석은 모르긴 몰라도 이게 하여튼 요 망가니즈는 플러스 7이죠. 지금 이게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8이고 전체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은 7 플러스 7이겠죠. 그 다음에 얘가 뭐 4가 플러스까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 얘가 4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주석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이금속일 것 같긴 한데, 근데 망가니즈도 플러스 2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 일단 플러스 2가 된다고 해보고 할게요, 이게. 그럼 얘는 플러스 4가 돼야 되고요, 얘는. 왜냐면 얘가 2니까, 얘가 x가 2니까. 요렇게 되고, 요거랑 요거는 뭐 어디에 써 있건 사실 산화수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여기 써 있건, 얘가 뭐 여기 써 있건 산화수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화되는 애는 주석이 이렇게 산화가 되네요. 산화. 근데 이렇게 되려면은 2개씩 잃어버려야 되는데 플러스에서 플러스 4로 5개가 있으니까
10개의 전자를 잊어버려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되려면은 전자를 5개를 얻어야 되거든요. 5개를. 근데 여기 2개잖아요. 2개. 그러니까 이게 2개 해서 10개를 얻는 게 맞아요. 그쵸? 그래서 요게 맞습니다. 요게 만약에 1이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나? 예, 1이었다면 안 될 것 같아. x가 2여야 되는 겁니다. x가 2. 근데 이렇게 그냥 찍어서 푸는 거 네? 그냥 찍어서 푸는 거 찍어서 푼 거라기보다는, 답이 나오겠네. 예, 만약에 뭐 3이었다고 치자. 뭐 플러스 6, 막, 이렇게. 뭐 그런 애들 중에 하나니까. 예. 근데 이게 뭐 1인 게 아니면 2 아니면 3인 거, 뭐 이런 거잖아요. 알맞은 걸 넣은 거긴 한데, 해답을 뭐라고 해줄까? 안 찍고 풀 수 있지 않아? 안 찍고 어떻게 풀죠? 안 찍고 기억 니은 다음에 개수 맞춰서 기억 니은에 뭐가 뭐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죠? 그 기억에 물 들어가 버리면은 생성물에는 산소가 없으니까 말이 안 돼. 그렇게 해서 개수 맞춰도 되나? 그거에서 개수 어느 정도 맞추고 저 x 갖다가 산화함수 방정식 써서 x 구해. 뭐 산화수는 증가한다. 증가한 산화수의 총합은 이거다. 감소한 산화수의 총합은 이거다. 뭐 아무튼 뭐 해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요게 산화수가 얘가 뭐 이거 마이너스는 아닐 거 아니야. 또 산화수는 얘는 증가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산화수가 감소했고, 그래서 감소한 산화수가 이렇게 뭐 방정식으로 푸는 거는 이렇게 푸는 거죠. 여기 감소한 산화수는 2x, 그러니까 감소한 산화수는 여기에 내가 여기에 산화수를 쓰면 플러스 x라고 써야겠지? 여기 마음에 안 들면 뭐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마음에 안 들면 여기 플러스 x라 쓰면 되죠. 감소한 산화수, 그렇죠? 산화수 요건 플러스 7이 맞죠? 그 감소한 산화수가 7에서 x 뺀 게 뭐 감소한 산화수죠. 근데 그게 이제 원자가 2개 써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랑 증가한 산화수, 요게 이제 산화수를 여기다 쓰면 플러스 2고 얘는 플러스 2x지, 플러스 2x. 근데 얘가 더 클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증가한 산화수 2x 마이너스 2. 근데 곱하기 5 해야 됩니다. 원자가 5개씩 있으니까. 이거 같다. 요거 풀시면 이제 나오겠죠. 방정식을 이거 풀면 나오겠죠, 그쵸? 마이너스 2x, 10x, 이항하면 12x, 27에 14, 10, 마이너스 10 이항하면 24, x는 2가 나오는 거 맞네. 예, x는 2가 나오는 거 맞아요. 네. 방정식 세우려면 이렇게 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물 같은 거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H 플러스 넣고 여기에다가 H2 넣는 거 맞고요. 기억에 H 플러스가 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이제 A, B를 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산소를 먼저 맞춰야죠. 산소가 2, 4, 8, B가 8, 그러면 A는 16 되시죠? 16분의 8, 2분의 1, 3번. 자,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발열 반응이 아니죠.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높으니까 흡열 반응이고, 자,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는 게 맞죠. 생성물의 에너지의 합이 반응물의 에너지의 합보다 높다. 그리고 이런 반응이 연소 반응은 발열 반응이죠. 연소 반응은 발열 반응입니다. 2번 답이고요.
1번. 자, 드라이 아이스를 공기 중에 놓았을 때 모습이다. 드라이 아이스가 있는데 원래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이제 떠 있잖아요, 그렇죠? 드라이 아이스는 열을 흡수하여 기체가 되는 겁니다. 고체에서 기체로 될 때 열을 흡수해. 그러면서 승화되고, 그러면 주변에 열 에너지를 빼앗아 가니까 요게 액화가 됩니다. 액화되는 반응은 기체가 액체로 되는 거니까, 그거는 기체가 액체로 되니까 발열 반응이죠, 발열 반응. 흡수 발열. 2번 고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응력, 이제 그 HCl과 NaOH의 반응에서의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요. 0.1몰 농도의 HCl 50ml가 담긴 열량계를 준비한다. 여기다 직접 했구나. 거기에 25도씨에 0.1몰 농도의 50ml를 넣는다. 이게 넣어요. 그러면은 물의 양 있잖아요. 용액의 양. 용액의 양이 100ml가 되는 거야. 용액의 양은 100ml가 됩니다. 온도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뭐 용액의 양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용액의 비열은 그냥 1로 보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설명은 없네. 아무튼 최고 온도를 측정하였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한 거지, 이 사람? 결론이 타당하다. 가설이 옳다. 온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 것 같은데. 중화 반응에서 발생한 열은 열량계 속의 수용액이 얻은 열량과 같다. 맞고요. 그 다음에 25도씨보다 높을 것이다. T가 뭐 맞고요. 그 다음에 열량계에서 25도씨에 0.05몰 농도 NaOH 수용액 50ml 넣어 반응시키면 최고 온도는 T보다 낮다. 가의 열량계에서 뭐지 이게 0.05몰 농도 그 반응이 다 안 가죠? 왜냐면 얘가 지금 몰 농도 다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NMV가 같아야지 완결이 되는 건데 지금 1가고요 0.1몰 농도고요 V도 50ml 똑같습니다. 요렇게 해야지 반응이 다 완결이 되는데 가의 열량계에 여기지 여기 이거를 50ml를 넣긴 하는데 얘가 절반이네요. 얘를 지금 0.05몰 농도 짜리를 넣는데 그럼 반응이 다 안 가겠죠. 그러면 이제 발열 반응이 적게 일어나니까 T가 그 온도가 T보다 작다. 디귿 보기도 맞습니다. 답은 5번. 3점 숙제로 내주긴 했는데 근데 2점을 먼저 좀 푼 다음에 할 거야. 2점은 다 풀었는데 이제 작년 거 2점 먼저 풀고